네, 양대 시장 동시호가 구간 지나가고 있는 속에서 코스피가 확실히 코스닥 대비해서 계속한 강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오늘은 또 어떤 마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주식명가 MTNW 김대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오늘 마무리 그리고 내일장 빅피처 그려보겠습니다. 어드바이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정말 대단한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꺼지지 않는 촛불 바로 로봇입니다. 그렇죠. 현대차 그룹주도 한 몫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비현대차 그룹 로봇주도 지금 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은 유진 로봇도 있었고 뉴로메카 그리고 제닉스 로보틱스, 로보티즈도 이제 올라갈 준비를 시동을 켜는 건가? 이런 생각을 주면서 저희에게 물음표를 많이 던지고 있습니다. 로봇은 계속 봐야 되는 게 맞나 보네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택과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서의 로봇주의 움직임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최초의 로봇주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은 로보티즈의 주가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흑자 전환을 기반으로 해서 10배거, 흔히 10배 주가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나서 지난해 7월, 6월, 8월 이때쯤에 클로봇이라는 로봇이 등장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주가 10배 수준에서의 상승 흐름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톤을 이어받은 종목이 우리가 흔히 계열사 내지는 관계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원익홀딩스라든가 또 현대무벡스 같은 종목들이 주가의 흐름을 끌고 갔어요. 최근에는 로봇 기업에 납품하는 납품사들, 계양전기라든가 KH바텍 같은 종목들이 주가 흐름에 강세 현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오늘 장 공통점이 있죠. 이들 종목들이 다 빠져요. 오늘 올라가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그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로봇주들입니다. 소외됐던. 네, 완전 소외됐던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움직이고 대부분의 오늘 장에서 조정받는 종목들은 최근까지 시세 선도 현상을 만들어줬던 종목들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순환매가 일정 부분 돌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럼 로봇주를 지금 팔까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올해 로봇주에 대한 이벤트가 많이 남아있어요. HD현대 로보틱스의 상장 예정이 돼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벤트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로봇주가 여기서 추세가 꺾인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죠. 상장 시까지는 대략 한 6, 7, 8월 정도의 상장 예정에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간에 계속 올라갈 수는 없고요. 일정 구간에서 쉬어가는 흐름에서의 로봇주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부터는 로봇주에 대해서는 한 템포 쉬어가자. 호흡을 좀 가다듬고 바라보자. 이렇게 판단해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그렇다면 종목 압축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 순환을 노리는 관점으로서의 호흡 조절인 것인지 아니면 대장을 잘 끌고 가기 위한 호흡인 것인지 궁금해질 것 같은데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보면 힌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전히 기존 강자 클로봇의 그렇죠. 지금은 중심을 둬야 한다? 우리가 이제 조선주에서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조선 그 3사, 4사가 먼저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고 엔진주, 기자재, 부품주 이렇게 움직임이 계속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후의 상승 트렌드의 흐름을 맞아가는 종목들은 역시 조선 3사, 4사가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을 우리가 기억해 상기해 보게 되면 이후에 로봇주가 움직일 때 과연 어떤 종목이 움직일까라는 측면에서의 모습을 판단해 보게 되면 역시 기존 시세의 최초 단계에서 주가를 이끌었던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클로봇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로보티즈를 말씀드리면서 지난해 한 해 동안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던 로보티즈의 상승 배경에는 흑자 전환이었습니다. 물론 큰 폭의 흑자 전환은 아니지만 연간 단위로 흑자를 전환시켰거든요. 클로봇 같은 경우는 지난 1, 2분기에는 적자였다가 3분기부터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이번 4분기에도 흑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로봇주 그리고 주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아주 긴 흐름을 가져가는 상승 흐름들과 만들어지는 종목들은 역시 주가 실적 턴어라운드죠. 실적 개선 현상이 나타나는 종목들에 대해서 주가가 좀 더 멀리, 좀 더 강하게 흐름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판단해보면 클로봇이 유망 흐름에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클로봇 같은 경우는 이 관제, 로봇 통제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국내 로봇 기업들이 우리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보면서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력을 가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 기업입니다. 한국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한국의 로봇 산업에 대한 위상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일본이 전 세계,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이 원입니다. 환학이라는 기업이 전 세계 시장 파이 한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내 기업 중에서 원탑은
아직 비상장인 HD 현대 로보틱스가 대략 그 2% 정도의 시장 규모적 측면에서의 보유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에 대한 그 글로벌리 상황에서의 한국적 위상을 보게 되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로봇주의 흐름들이 좀 더 앞으로는 상승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클로봇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현대차그룹의 밸류체인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관련한 등등등의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클로봇에 대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클로봇의 끼를 참 많이 봤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시작해서요. 현재 구간 다시 좀 진입 관련한 관점 잡아주셨고요. 기대를 다시 해봅니다. 자, 위원님 궁금해요. 시장이 계속해서 코스피가 강하네요. 삼성전자 낮잠 자는 거네요. 계속 지금은. 저도 이런 장을 저도 처음 경험했고 모든 분들이 아마 이런 예. 장 처음 경험하셨을 겁니다. 오랜 시간 주시장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부담스럽거든요. 이러한 상승장을 처음 경험할 때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우리가 칙하고 넘어갈 내용이라고 한다면 환율 상황 여러분 다 아셨을 거고 최근에 엔화의 흐름들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일본 금리의 상황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맞아요. 이 부분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판도도 한번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떠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심해야 될 우려 요인도 있기는 한데 계속된 관성도 시장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그런 포인트들 저희도 잘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양대 시장 지금 동시호가 구간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30포인트 오른 4,722선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930선에서 942선까지는 그래도 조금 힘을 내네요. 장 막판까지 꾸준히 보셔야겠습니다. 시총 상단주 흐름 보면서 정리하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플러스권 거래 마칠 준비합니다. 삼성전자 14만 원 현재 잘 대기하고 있는 구간 삼바까지도 오늘 플러스권 잘 지키네요. 오늘 장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마감 현황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혼조권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선 연초 들어서 계속해서 코스피 지수는 고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4,700선 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요. 그에 반면해서 코스닥 지수는 대형주들이 좀 부진합니다.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등등이 부진한 탓에 일단은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수 마감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0.65% 상승하면서 4,722선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코스닥 쪽은 계속해서 부진하다 말씀드렸죠. 오늘 0.72% 하락하면서 942선으로 문 닫았습니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5거래일 연속해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오늘도 6천억 원 넘게 팔았고요. 기관이 반면에 금융투자 중심으로 7천억 원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계속해서 달러원 환율이 오름세를 나타내는 것도 좀 부담입니다. 오늘도 4원 가까이 상승하면서 1,470원대 후반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았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반도체 쪽이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반도체 쪽이 쉬어갈 때 산업재가 강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반도체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자리를 잘 지키고 있죠. 14만 원 선 근처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요. 오늘 2% 가까이 오름세 나타냈고요. SK하이닉스도 0.54%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외에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등등의 종목도 올라갔고요. 오랜만에 DB하이텍도 7%가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LG전자도 2% 가까이 올라갔고요. 오늘 삼성전기는 조정받으면서 끝났습니다.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새로운 영향도 있는 가운데 제약바이오주가 다 같이 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이지만 셀트리온 오늘도 4% 밀렸고요. 알테오젠도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삼천당제약도 오늘 6%대 약세, 파마리서치와 클래시스가 1에서 2%가량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르면 다음 주쯤에 공개가 된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증권과 지주사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쪽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다 보니 어제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조선과 우주항공 방산 쪽에서는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7%가 넘게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우주항공 방산주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 쪽에 시세가 돋보이죠. 현대차 어제 강세 이어서 추가 상승 이어갔고요. 기아가 다소 좀 소외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오늘 5% 넘게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유틸리티 쪽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일렉트릭, LS일렉트릭까지 변압기 3사 모두 다 강세 보이면서 끝났습니다. 2차 전지 쪽이 최근에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됐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대 강세, T-로보틱스도 상승불 이어가면서 끝났고요. 지수사 관련주들 3에서 5%가량의 상승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1위를 기록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위권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오늘 2% 정도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도 IT 투톱과 함께 현대차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원전주 체크되고요. 한화가 오늘 25%대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만 한화 오션은 오늘 조정받으면서 끝났고요. 한미반도체도 3%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휴림 로봇 비롯해서 최근에 로봇주들 계속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거래대금 상위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유진 로봇 그리고 뉴로메카가 나란히 25% 이상의 급등세 나타내면서 1, 2위를 기록했고요. MBR 모션이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휴림 로봇 마찬가지로 이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는 쉬어갔습니다. 이노스페이스도 오늘 조정 나왔고요. SPG도 오늘은 4%가량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두산가와 또 한화가의 움직임이 멋졌던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인 재료도 했었고 코스피 지수는 결국엔 또 플러스 만들면서 계속해서 연일 달리고 있습니다. 체력이 참 좋네요. 이익이 뒷받침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어떤 섹터 눈여겨보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대표님께서는 와, 스페이스 X주 살펴보자고 해주셨습니다. 안 간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저는 스페이스X 관련주를 내일장을 겨냥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네.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예. 오늘 장에서의 시장에서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상한가 종목의 개수입니다. 개수. 오늘 16개, 거래소 코스닥 앞에서 16개 상한가 종목이 나왔거든요. 예. 통상적으로 평균장에서의 상한가 종목은 많으면 7, 8개. 그리고 최근 내에서 한 10개 정도 유지되는 상한가 종목 개수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16개는 특이하게 많은 상한가 종목의 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 시장에서 개별 종목 또는 테마주 또는 이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시장에 돈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그 스페이스X와 같이 움직임을 보여줬던 강남 고속터미널 부지 관련한 사업성을 두고 천일고속, 동양고속이 오늘 장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럼 다음 스텝으로 개별 종목의 상승 흐름이 나타날 것이고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주가 움직임을 예상해 보면 스페이스X가 같이 움직이는 텀을 두고 주가 움직임의 상황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들 관련주들에 대해서 내일장 우리가 한번 관심도를 가져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군에 다시 시선을 두어는 거, 더 보는 거 의견 주셨습니다. 스페이스 X 관련주 하면 정말 많습니다. 큰 종목부터 시작해서 쭉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탑픽 종목 열어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이노스페이스. 강하잖아요. 미국 시장에서도 로켓랩이라고 하는 종목이 최근 굉장히 강하게 흐름을 받쳐주고 있죠. 국내 시장에서도 여러 스페이스X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으나 저는 이노스페이스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민간 우주 발사체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죠. 이 종목이 지난 24년 7월에 공모 상장을 할 때 공모가가 4만 한 3천 원 정도 됐습니다. 이게 6천 원까지 주가 빠졌거든요. 왜 빠졌을까요? 지난해 실적이 개선될 걸로 판단했었는데 실적이 여전히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이 발사체에 대한 발사 실패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최근까지 바닥을 치면서 많이 빠졌던 부분입니다. 이제 개선되는 현상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우주항공, 발사체 이러한 분위기에 의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현재 이동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스페이스도 재평가를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한 반토막 수준에서의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재평가와 다시 바라보는 관점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접근도를 가지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이할 만한 점은 1월 들어서 얼마 안 되죠. 1월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대량 매수라면 한 3% 정도 지분을 매입을 했어요. 한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주식을 매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라는 부분도 이거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판단해 볼 수 있고, 최근 짧게 쉬었습니다. 이제 다시 움직인다라면 내일장 정도 흐름에서 움직임을 보여줄 타이밍상의 흐름이 왔기 때문에 이노스페이스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신규 상장주이기는 합니다. 기관이 요 며칠 좀 들어왔다라는 점, 그렇다면 어디까지 노리고 오늘의 접근을 보세요? 역시 개별 종목이고 단기적으로 흐름을 판단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네. 목표가를 좀 짧게 잡아서 25,000원까지 뭐 멀지 않죠. 지금 23,000원대이기 때문에 한 10%, 7, 8% 내외의 상승률을 판단해 보고 있고요. 손실도 짧게 잡았습니다. 22,000원 정도, 한 4, 5% 정도 손절가로에 접근을 해보게 된다면 이번 주 내일과 모레 정도 상황 하에서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패턴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핫한 재료를 품고 있기 때문에 변동에 있어서는 여러분 전략을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챙겨보시죠. 이어서 저희 추가 전략 받고 싶습니다. SL이고요. 오늘 자동차 부품단의 움직임에도 오전장에 많이 주목을 하셨을 거예요. 또 SL도 로봇이 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어디로 갈지 저희에게 혼란을 주는데 대표님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열고 보세요. 현대차 그룹이 이제 자동차 기업이라는 로봇 산업. 우리가 네. 이제 트랜스포머란 영화로 보면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신하는 예전 영화들 그쵸.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이런 과정의 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SL 같은 경우에도 부품주이긴 하나 이제 로봇 산업에 진출하는 내용적 측면에서의 부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되는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판단하시고요. 역시 인도 공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주의 재평가가 이제 곧 있지 않을까. 오늘 기아의 주가 움직임도 어느 정도 움직임 나타났지 맞아요.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뭐 오랜만에 오늘 구형테크 이런 종목군들 있잖아요. 네. 다시 상승순에 좀 이름을 올리더라고요. SL은 여기에 로봇 모멘텀까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움직임 긍정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일장에 있어서는 오늘 이제 상한가 종목들도 굉장했었고 시장이 다소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잘 대응 전략 세워봐야겠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그 전략 챙겨보시죠. 김대준 어드바이저와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